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오늘은 홈런보다 타율 높은 투자자력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펀더멘털 우수한 기업하고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차 되네요. 그렇게 1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2주, 산업이랑 기업 공부 때 3주, 벌써 4주차네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 다음 주 5주차 진행하게 되면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벌써 끝나게 되는 거네요.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펀더멘털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 펀더멘털이라는 거의 영어적 사전적 의미는 기본적인, 근본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펀더멘털이 경제에서 쓰이게 되면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실업률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나타낸다. 또 아래 이제 환경 경제 용어 사진 보시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 경제력이 그런 기초 요건을 말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상수지 경제 지표들을 의미한다. 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영어 사전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기본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경제 용어를 쓰일 때는 기초 체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에 적용을 해보면 산업 전망이 밝은 섹터에 속해 있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 체력이 증가하고 있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이 말은 기업의 이익 체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이라는 거는 기업 이익의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막연히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보다는 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수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성장성, 네 번째는 활동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비율을 측하하는 비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에 대한 비율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 안에다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나눌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에 대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가장 베스트인데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될까 말까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기업을 찾으려면 아마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장성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적 성장 기업이 무엇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성장주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성장기, 성, 여기가 도입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구조적 성장 기업은 여기 성장기의 초입 부분에 위치한 회사. 그래서 앞으로 쭉 큰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P하고 Q 전체 다 증가하는 회사.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초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P하고 Q는 상충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P가 증가하면 Q가 감소하고 거꾸로 P가 감소하면 Q가 상승하는 관계에 있는데 오히려 P와 Q가 동시에 성장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가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그림이 지금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이 충전기고 이 지금 꽂고 있는 게 충전 단자겠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유는 20년도에 전기차 침투율이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향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100% 되게 된다면 지금이 이제 4%인데 앞으로 시장이 25배 더 커질 파이가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개화기 초반에 있고 그 시대의 흐름을 뭐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나 아니면 그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장비, 부품 관련된 회사들이 구조적 성장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것도 구조적 성장 기업의 기준이라고 해서 앞에 성장성 지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숫자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장성 관련된 지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증가율, 두 번째는 매출액 증가율, 세 번째는 영업이익 증가율, 네 번째는 순이익 증가율인데요.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숫자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숫자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A사, B사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가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고요. A사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고요. B사는 이제 혹시 주주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기업 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B사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사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19년도 2,200억 그리고 2,600억 계산해서 14.5%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300억대, 20년도에 600억대, 그래서 한 80% 증가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177억에서 417억으로 17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3,900억에서 4,000억대로 2%대 성장을 했네요. 다음은 B사인데요. 매출액이나 회사 외형 같은 경우에는 A사보다 훨씬 크지만 성장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가 2조 3천억에서 좀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2.9% 역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05억에서 458억으로 50% 정도 성장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냈어가지고 이제 딱히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렸습니다.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으로 한 14% 정도 성장을 했네요. A사하고 B사하고 숫자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B사가 14%로 조금 우위에 있지만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A사가,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 A사, 순이익 증가율은 A사가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지표로 볼 수 있는 네 가지 증가율 중에서 A사가 3개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액 증가율이 좀 더 높았다. 이 부분은 A사가 B사보다 외형 성장을 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가 B사보다 A사가 좋았죠.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은 이제 판매관리비까지 매출 원가도 차감하고 판매관리비도 차감을 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이런 거는 경영 운용의 효율성이 A사가 B사보다 높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세금까지 다 내고 다 떼고 나서 A사가 B사보다 잘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도 A사가 성장성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보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외형 성장의 부분에서는 A사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결론적으로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스토리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숫자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이제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데
그 산업군 내에서 기업들 A사, B사를 비교를 해봤더니 숫자적으로 봤을 때 A사가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시면 구주적 성장기에 있는 산업 내에서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 숫자를 정리를 해봤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이러한 증가율을 실제로 비교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차트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잘 비교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자기가 보유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 속해 있는 그 위의 산업에서 예를 들어 내가 LG이노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LG이노텍이 속한 산업이 뭐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회로기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투자 아이디어가 카메라 때문에 LG이노텍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파트론이라는 기업하고 MC넥스라는 기업하고 LG이노텍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비교해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보시고 혹은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이러한 숫자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 여기서 A사가 B사보다 뭐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사실 이 장표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장표 하나인데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비율 같은 경우를 잘 메모를 해보시고 인터넷에 치시면 이게 바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트나 이런 부분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숫자로 눈으로 직접 비교를 해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차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배당주 투자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할 거고요. 제가 왜 자꾸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는지랑 현금 흐름이 답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 공유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